자, 유종호의 고향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호의 고향이고요. 자,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좀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건 어린 시절 고향,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과 관련이 되고요. 그 어린 시절에 느꼈었던 어떤 그 긍정적인 이미지의 고향이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고향인데 어린 시절의 이 고향을 나의 낙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고향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심각한 주제의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과거에 어렸을 때 나의 고향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무릉도원 얘기를 전하는 도연명이 하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갑자기 이상세계를 뜬금없이 꺼냈다. 고향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복사꽃이 지천으로 피는 마을의 봉숭아 나무집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부질없는 공상이 아니다 해서 복숭아 나무집에서 복숭아 나무죠. 이 복숭아 나무가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과거 유년 시절이죠. 과거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회상을 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이 매개체가 어떤 이미지? 고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다시, 고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천진난만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꿈 많은 그런 고향의 모습인 거죠. 긍정적 이미지,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과거 회상의 매개체고요. 이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무릉도원과 연관이 됩니다. 무릉도원이면 복숭아 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요거와 관련되는 거죠. 무릉도원과 관련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고향 유종호는 다시 한번 좀 써놓을게요. 내려갈 걸 대비해서. 유종호의 고향, 현진건의 고향도 있죠.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자, 됐나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 경험이 낙원의 구상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종달새도 뜨지 않고 꽃나무도 없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어린이가 뒷날 구상할 낙원을 상상해 본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자, 여기서 아파트 단지가 좀 나오네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세모치죠. 여기에서 낙원을 상상해 본다는 것은 섬뜩한 일에서 섬뜩한 일 세모칠까요? 여기까지? 아니, 자연 환경이 없는 가운데서 자랐는데 자연적인 이상향을 꿈꾼다라는 것이 좀 섬뜩하다. 그게 과연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부터 체크해 볼까요? 아파트 단지인데, 자, 요거는 현대 도시겠죠. 현대 도시의 삭막함과 관련이 되는 거죠. 물론 살기 편하기는 해요. 나도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편리하긴 하지만 좀 뭔가 자연적인 요소, 요즘에 이제 조경이 좀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초창기 또는 한참 그 개발 단계에서 지어졌던 아파트는 그런 어떤 조경은 좀 뒤떨어져 있죠. 다음. 낙원을 상상해 본다라는 것이 섬뜩한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연이 없어요. 자, 여기죠. 삭막한 어린 시절의 경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삭막한 어린 시절의 경험, 삭막한 낙원을 구상한다는 내용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건데, 자, 앞에서 현대도시의 그 삭막함인데, 삭막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겪은 아이들은 삭막한 낙원을 구상하니까 이것이 섬뜩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섬뜩한 내용은 삭막한 이미지의 낙원을 구상한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고 본다면, 섬뜩한 일이다라고 하면, 다시 좀 자세히 보면, 이 섬뜩한 일은, 2번으로 좀 정리할까요? 자연이 없는
낙원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낙원에 대한 자연이 없어요. 네, 거부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잖아요. 자연이 없는 인공낙원은 편리할지는 몰라도 편리하기는 해요. 네, 여기죠. 인공낙원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계속 이어져 있죠. 섬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마음의 고향은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고향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부정적,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막한 도시에서, 자연이 없는 도시에서의 이상향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내 자신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 어릴 적 경험이 반영이 된다는 내용이죠. 어릴 적 경험이 반영이 되어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 경험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낙원이 구사인데, 이걸 다시 또 정리하면 인공낙원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낙원은 쉽게 이제 내용대로 하면 인공낙원은 마음의 고향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 비판적인 인식입니다. 이게 수필이죠. 유종의 수필이죠. 다음, 나의 낙원에서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만발하는 봄꽃은 살구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요 살구꽃은 낙원을 구상하는 자연물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좀 1번으로 좀 잡아두고요. 옆에다가 2번으로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살구꽃이다라고 하는 낙원을 구상하는 그 자연물인데, 어린 시절 보았던 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글쓴이가 보았던 보던 꽃, 이렇게 할까요? 어린 시절에 자연을 접해서, 그래서 살구꽃의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구차했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가난이겠죠. 과거 유년 시절은 가난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고향의 사월을 그나마도 살만하게 했던 것은 여기서 뭉게구름처럼 댕그랗게 피어있던 살구꽃이었다. 살구꽃이 그나마 가난했던 시절에 뭔가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살구꽃, 여기 동그라미 여기 해놨으니까 별표 쳐놓고, 그리고 살구나무 아래 섰을 때 온통 머리를 취하게 했던 꿀벌 소리였다. 윙윙윙윙윙윙윙 꿀벌 소리였죠. 그래서 꿀벌 소리가 들렸고요. 살구꽃이 없는 꿀벌 소리 정도도 밑줄 칠까요? 청각적인 이미지로 과거 고향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죠. 살구꽃이 없는 낙원은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살구꽃이 없는 낙원은 내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낙원처럼 벌써 낙원이 아니니라 해서 살구꽃이 없는 낙원 세무치고요. 아니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 자연이 없는 낙원은 진정한 낙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자, 자연이 없는 낙원은 진정한 낙원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수필입니다. 그것은 플라타너스도 아니고 현대화의 어떤 상징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은행나무도 아니다. 현사시 나무는 어쩌저쩌고 해서 더더군다나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플라타너스라든가 1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일까요? 2번일까요? 그 다음에 현사시 나무 요 3번이죠. 요거는
어떤 이상향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현실적 또는 세속적인 이미지의 나무들이죠. 이미지의 나무다. 뭔가 낙원과 이상세계와 관련된 나무는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나붓기는 큰 미루나무이다. 해서 미루나무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뭐다? 다시 한번 뭡니까? 살구꽃이 일단 첫 번째 이미지로 되어 있죠. 해서 정리를 하면 살구꽃이 이상적인 낙원을 구성하는 구성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루나무입니다. 여기에다 2번 다시 한번 좀 붙여놔서 낙원을 구성하는 자연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자, 미루나무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목으로 쓸모없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목으로 쓸모없다 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인즉슨 뭐냐? 나무라고 하는 것을 또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하니까 낙원이죠. 낙원은 나무와 관련된 낙원 또는 그 나무라고 어떤 나무예요? 미루나무죠. 낙원에 관련된 미루나무. 자, 낙원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치가 없는 거죠. 자, 낙원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치가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적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상관이 없대요. 글쓴이의 태도는 상관없다 해서 요게 글쓴이의 관점이에요. 글쓴이의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제적인 관점은 상관이 없다. 누가 뭐라건 내 낙원의 가로수는 단연코 미루나무이다. 그래서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글쓴이의 특징,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보니까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아요. 경제적 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집을 나서서 무작정 표표히 길을 떠나고 싶었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라고 하는데, 집을 나서는 것은 뭡니까? 방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방황 또는 어떤 소망의 어떤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길을 떠나고 싶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년 시절의 방황이겠죠. 어린 시절의 유년 시절의 특징이에요. 유년 시절의 특징을 좀 보면, 유년 시절 특징자를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좀 부족해서. 유년 시절의 특징은 방황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때 남부로 뻗어 있는 신장로에서 어서오라고 이파리를 흔드는 것이, 자, 어서오라고 이파리를 흔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의인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근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의인법, 친근감, 미루나무죠. 미루나무는 나그네 후르람과 서름을 아는 고향의 바람잡이였다. 후르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침없고, 요거는 거침없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침없고, 자연스러움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나그네의 어떤 거침없고 자연스러움과 서름을 아는 고향의 바람잡이였다. 그래서 고향 마을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라고 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인가요? 요거 네모칸 유치환의 시에서 깃발이라고 하는 시죠. 그래서 유치환의 시 깃발이 지금 차용이 되고 있죠. 유치환의 시 깃발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표현법은 역설법인데, 글쓴이도 여기서 뭔가 좀 체크하고 싶은 거죠. 바로 소리 없는 아우성을 글쓴이는 어떻게 체크를 했다? 이파리를 흔드는 미루나무의 모습과 관련된 표현으로 보고 있어요. 의인법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의인법에 관련된 그 특징의 내용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인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아우성이었다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는 과거 어린 시절에, 자, 미루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죠. 과거 유년 시절에, 유년 시절이죠. 유년 시절에 미루나무에 대한 인상을, 미루나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역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살구꽃도 긍정적, 미루나무도 긍정적,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이제 낙원에 대한 얘기가 또 이어지겠죠. 나의 낙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 좀 보이죠. 네, 좀 올라갈게요. 저 위로. 나의 낙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새소리가 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그 부분부터 시작할까요? 자, 새소리가 첫 번째는 살구꽃, 두 번째는 미루나무, 전원적 이상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낙원에는, 그래서 낙원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시각적인 소재들로 좀 나타내고 있는 낙원에는, 자, 새소리가 들립니다. 요것이 세 번째인가요? 자, 낙원을 구성하는 자연물 세 번째가 바로 새소리. 나머지는 시각적인데 여기서는 좀 청각적인 느낌도 드네요. 종달새라고 하기보다 노고질이라고 적는 것이 더 어울리는 저 초봄의 새 지저김이 떠오른다 해서 초봄의 새 지저김은 활기찬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고질이에요. 자, 노고질이 새소리의 핵심은 노고질이고요. 그 다음에 초봄 새 지저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거죠. 생명력 또는 역동적인 이미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생명력, 역동적. 자, 김대봉의 동시였죠. 요거는 김대봉이라는 작가가 쓴 김대봉의 동시입니다. 다시 한번. 김대봉의 보리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보리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요거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불렸던 동요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요다.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좀 보니까, 보리이삭 돋아나면 종달새 간다지 떠나는 그날에도 보리필이 풀어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보리와, 보리, 자연물이죠. 종달새의 울음소리입니다.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리와 종달새의 어떤 울음소리를, 그죠? 울음소리를 절묘하게 연결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절묘하게 연결해서 표현했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어떻게 했다? 자연 생태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자연 생태적으로 연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은 글쓴이가 자연이 없는 낙원은 진정한 낙원이 아니다. 그 자연의 살구꽃, 미루나무, 그 다음에 새소리, 노구지리 소리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언급을 했었는데, 자, 계속해서 보리밭가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 다시 올 리는 없다. 시대가 변한 거겠죠. 아무튼 보리피리를 불러주마라고 하는 거라서 자연 생태적인 어떤 과거 유년 시절과 계속해서 연결을 짓고 있죠. 보리밭가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어린 시절인데, 자, 보리밭가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 어린 시절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이기도 해요. 일제강점기, 이런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 다시 올 리 없다. 당연히 오면 안 되고요.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가난했던 험난한 시절임을 암시하는 거죠. 부정적 현실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 현실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다시 저 일제강점기를 다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일제강점기를 반기지 않음,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죠. 일제가 탄압하죠. 우리의 민족 주권이 없죠. 그 다음에 착취해 가서 먹고 살기도 힘들죠. 라고 하는 거죠. 험난한 세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잔의 뒷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있지 않은가 해서 험난한 세월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예요. 험난한 세월 일제강점기인데 이 험난한 세월의 이미지를 어떻게 됩니까? 혀끝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험난한 세월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각적 표현, 제시를 하고 있다. 혀끝에 남아있는 겁니다. 혀끝에 남아라고 하는 미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죠. 글쓴이의 독특한 거야. 이상향에 대한 관점도 자연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자연 생태와 연결을 해서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초봄의 노고지리와 초여름의 뻐꾸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까요? 자, 그들 없이 나의 낙원은 완결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뻐꾸기를 안 했죠? 노고지리가 있으니까, 노고지리 앞에 있었고, 뻐꾸기 있죠? 요거 4번으로 할까요? 낙원을 구성하는 자연물이에요. 낙원을 구성하는 자연물. 하나하나 다 써보자면 요게 4번째가 되는 거고요. 낙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낙원은 완성되지 않는다. 다음 계속해서 그리고 또 있다. 소리보다도 모양으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장식했던 여름철의 황새와 가을날의 기러기 때 라고 해서 요것도 어떤 자연을 구성하는 자연물이죠. 그래서 황새 요거 5번으로 합시다. 요게 5번. 그다음에 기러기 때라고 해서 기러기 6번. 자연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연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이상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자연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뻐꾸기, 그 다음에 황새, 기러기 표현된 거 다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이들이 낙원을 떠난 지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이들이 낙원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이거 봐라. 소리로서 기억에 남았던 저 새들이 자 낙원을 떠난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움의 정서도 물론 있어요. 낙원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리움과 아쉬움, 미련도 있을 거고 그만큼 어떤 시대의 변화도 암시되고 있죠. 시대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기도 한다. 나의 낙원에 또 강이 흐르고 모래톱이 있다. 강도 있고요. 모래톱도 있어요. 번호를 매겨볼까요? 강 7번, 그 다음에 모래톱 8번. 낙원을 구성하는 자연물들이 많이 있는데 요걸 이제 하나하나 쪼개보니까 좀 많죠. 낙원을 구성하는 자연물 4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있는 거죠. 넓은 모래벌판이에요. 그래서 요 모래터 만리성이라고 하는 건데 만리성, 긴 성, 과장법이죠. 쌓은 적이 있었다. 매우 긴 성을 쌓은 적이 있었다. 아마 그 모래성을 좀 쌓았겠죠.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쌓으며 헐며 긴 만리성을 쌓았다. 또 강가에서 팔매질을 했다. 멀리 가는 것이 미래의 행복의 지표인 양 던지곤 했다라고 해서 돌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모래톱과 강가에서의 경험이 나타나고 있네. 그래서 여기 모래톱이 있고 그 다음에 만리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죠. 던지고 던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회수할 길 없는 팔맷돌과 무너지지 오래된 성벽을 나의 낙원은 지금껏 간수하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죠?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죠. 과거에 어떤
유년 시절의 기억이죠. 유년 시절의 어떤 그 추억들이 남아있을지 모를 일이다라고 해서 그 유년 시절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들이죠. 네,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남아있지 못한다. 그죠? 추억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뭘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보면 자연이 파괴되는 거죠. 네, 자연이 파괴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도시화 또 산업화로 인해서 개발이 되면서 그런 어떤 유년 시절에 기억이 있었던 그 자연들은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신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물, 나의 낙원은 자연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발전하면서 남아있지 않아요. 그 자연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적어보니 이제 마지막 단락이네요. 여기까지 적어보니 나의 낙원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다. 그래서 낙원에 대한 그죠? 네, 자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반영해서 요로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2번 여기에다 체크할게요.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낙원에 대해서죠. 네, 글쓴이가 생각하는 낙원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죠. 돈, 경제성 갖고 나의 낙원이 구성되지 않는다라고 앞부분에서 관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냉장고가 없고 자동차가 없고 아스팔트가 없다. 현대의 어떤 편리한 상징물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있는 것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현대의 물질 문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 부분은 현대 사회의 물질 문명이죠. 편리한 물질 문명의 상징물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있는 것은 푸른 하늘과 청명한 나날과 맑은 공기와 구차한 이웃들 뿐이다. 그런가요? 구차한 이웃들이 뿐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의 낙원에 남아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죠. 있는 것은 해서 현재 남아있는 여러 가지인데 푸른 하늘, 그 다음에 청명한 나날, 맑은 날이죠. 그 다음에 맑은 공기, 자연적인 요소들이죠. 그 다음 구차한 이웃은 세모 쳐야 되겠죠. 별표 한번 쳐봅시다. 구차한 이웃 세모. 자, 구차한 이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아마 과거였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 구차한 이웃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가난했던 이웃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가난했던 이웃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노고지들은 보리밭과 소리 없는 나우성으로 몸이 기울어진 미루나무와 나룻배가 떠있는 강물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글쓴이의 낙원과 인공낙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글쓴이의 낙원 여기 네모칸, 그 다음에 인공낙원은 세모 쳐볼까요? 인공낙원의 차이점이 뭐냐? 구성 요소가 전혀 달라요. 나의 낙원은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 자연적인 요소들로 있지만 현대사회는 경제성을 고려한 편리함과 그 다음에 파괴된 자연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낙원의 구상은 아무래도 고향과 어린 시절의 재구성을 면치 못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해서 낙원의 구상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죠. 그래서 낙원 구상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어린 시절의 갈망과 무관하게, 어린 시절의 갈망과 무관하게 낙원을 구상한다. 요게 첫 번째고요. 성격이 요겁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에 자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연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낙원을 구성하네. 그래서 낙원 구상에 대한 글쓴이의 독특한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요. 글쓴이의 독특한 개성, 독특한 또는 개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성적 관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걸로 개성적 관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 부분에서 마무리됐네요. 조금 밑에 해석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네, 인간이 구상하는 낙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재구성한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자, 어린 시절의 어떤 소망과 관련 없이 어린 시절의 결핍과 무관하게 낙원을 구상하다 해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거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4번으로 다시 확대해서 보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은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경제성은 관련이 없고, 네,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이상과 관련이 있다. 어린 시절의 이상이 반영이 된다. 어린 시절의 이미지들이, 생각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즉, 낙원이라고 하는 것,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삽입시도 있고 자신의 어떤 자조적인 내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 풀어헤치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